제임스와 캐서린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성벽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불륜 사실에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둘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사실을 서로에게 말해주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는 밤에 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안전벨트 덕분에 다행히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상대 차에 타고 있던 남자는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제임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하고도 야릇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제임스는 입원한 병원에서 자신의 자동차와 부딪혔던 자동차의 차주이자 의사 헬렌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렌은 그를 매정하게 외면하죠. 이후 제임스는 폐차장으로 가 자신이 운전했던 차에 올라탄 뒤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헬렌과 만나게 됐죠. 애인인 캐서린의 차를 운전하며 제임스는 헬렌의 목적지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인지 거리에 차가 많아진 것 같다는 시덥잖은 대화, 그리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를 옥죄는 안전벨트,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며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고 이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헬렌은 제임스에게 본이라는 이상한 남자를 소개시켜줍니다. 전설적인 배우 제임스 딘의 죽음을 사람들 앞에서 재현하는 본, 그리고 이들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공개 당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는 상영 금지를 주장했고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0분가량 삭제 후 상영했으며 애초에 원작자인 제임스 G 발라드도 영화화를 말렸을 정도로 이 영화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기괴하며 파격적입니다. 영화는 절반 이상, 정확히는 3분의 2가 성관계 씬이에요. 설마 그럴 분은 없겠지만 만약 야한 걸 기대하고 보려고 하신다면 저는 그분께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야하다는 느낌보다는 솔직히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더 앞서니까요. 크롬빛을 띠는 영상과 하워드 쇼어의 음악이 맞물려서 시종일관 불안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크로넨버그 감독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역사상 최악의 에로 영화가 됐을 겁니다. 서로의 불륜에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주인공들과 동성애, 관음증, 여장 패티쉬, 세디즘, 메카노필리아적 요소도 모자라서 자동차 충돌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1996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쯤 되면 거의 이상 성욕 영화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걸 설명하는 저도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외로 해석하는 재미는 있는 영화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변태, 아니 기괴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죠. 여기서 잠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을 향한 에로스적 욕망과 죽음을 향한 타나토스적 욕망이죠.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타나토스에 사로잡힌 인간들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지루한 드라마에 불과할 뿐이며 목숨을 건 파괴적인 행위만이 성충동, 즉 리비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유흥으로 보여요. 오르가즘이란 단어가 프랑스어로 작은 죽음이라는 사실이 이 영화에선 조금 묘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이들의 이드, 즉 원초적 본능의 욕구를 자극하는 일종의 각성제일 뿐이죠. 이들의 에고, 자아와 슈퍼에고, 초자아는 심각하게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크로넨버그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감독의 필모그라피에서 인간은 늘 나약했으며 또한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와 결합하는 그저 의지를 가진 유기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영화에선 그 대상이 작게는 자동차, 더 넓게 보면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교통사고 직후 다리에 골격 지지용 기구를 달고 있으며
중반부에는 온몸에 금속으로 된 보조 보행기구를 달고 다니는 가브리엘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영화에서 완벽하게 기계와 결합된 인간이에요. 후반부의 자동차 매장 장면은 이걸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 혹은 기계, 자동차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 안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몸에 기계 장치를 두른 인간이며 노골적으로 판매원을 유혹하고 그 끈적한 시선을 즐기기까지 하죠. 제임스가 그녀의 다리에 난 상처에 집착하는 건 그것이 타나토스가 그녀의 인생에 남기고 간 유일한 훈장이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그를 흥분시키는 것이죠. 잠시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고를 겪은 후 제임스는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하며 헬렌 역시 그와의 재회 이후 차 안에서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물론 영화에선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은 이들의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욕망의 속력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부분적으로 암시하는 대사예요. 이 영화 속 인간과 기계, 정확히는 자동차와의 결합을 의미하는 또 다른 장면은 중반부 세차장 장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임스는 뒷좌석에 본과 캐서린을 태운 후 세차를 하게 됩니다. 서서히 물에 젖어가는 자동차와 본을 유혹하는 캐서린, 그리고 그 모습을 룸미러로 지켜만 보는 제임스. 세차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육체는 자동차와 동화되며 이들의 욕망은 서로의 육체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마치 자동차 충돌 사고처럼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자동차 충돌은 사람과 사람 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필 자동차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동차는 20세기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이면서 현대 문물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예요. 게다가 자동차는 사람의 자본을 상징함과 동시에 일종의 판타지를 은유하는 물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임스에겐 그런 욕망의 매개체를 자신의 의지로 운전한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흥분을 얻습니다. 물론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는 안전벨트를 거슬려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안전이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한 상황이 제임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극한의 쾌락을 가져다 주니까요. 영화 속에서 본은 제임스 딘의 죽음을 재현합니다. 살아있는 그가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낸다는 건 삶의 무게를 비웃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 도약하기 위해 쾌락의 RPM을 높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 한 번의 시도가 인생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로 머리가 핑핑 돌아버릴 정도로 기묘한 영화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 영화가 가장 적격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기교에게 일그러진 인간 군상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